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오늘은 로마의 멋진 정치, 공화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로마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니까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정치는 왕정시대, 공화정시대, 제정시대 이렇게 3단계 변화를 겪게 됩니다.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터닝포인트 한 사람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는 통치 시스템을 왕, 원로원, 민의 세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삼권 분립 같은 시스템을 만든 거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고대의 로마는 왕정 시대에도 왕은 선출로 시작합니다. 건국부터 로마는 혈통보다 실력을 중요시 여깁니다. 기원전 509년 왕을 몰아내고 왕이 없는 공화정 체제를 선택합니다. 공화정 초기 시스템은 귀족들인 원로원 300명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두정 체제로 시작합니다. 과두정이란 지도자가 여럿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로원 300명 있었으니까요. 공화정에서는 원로원, 민회는 그대로지만은 왕 대신에 집정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냅니다. 왕은 싫은데 왕 대신에 일을 맡아줄 사람이 집정관인 거지요. 그러나 독재를 못하도록 임기는 1년으로 했고요. 2명을 두고 의견이 합치해야만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이를 귀족적 공화정이라고 역사에서는 부릅니다. 그러나 귀족적 공화정은 얼마 가지 않아서 평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왕정시대 왕은 민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러면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서 왕이 취임을 합니다. 왕의 임기가 종신이다 보니 한 40년 정도 왕위에 있다 보면 원로원으로부터 간섭도 덜 받고 왕권도 강화되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군사 문제는 오히려 민회의 투표로 결정을 받아야 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왕은 즉 민회, 시민들과 관계가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왕과 평민들과의 관계가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족적 공화정이 되면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집정관 2명의 임기가 1년제로 매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갖춘 인물을 장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원로원 뿐이다 보니까 결국 원로원과 집정관의 관계가 이제 밀착되게 되면서 권력이 귀족들한테 이렇게 몰리게 되고 평민은 소외되게 됩니다. 어느 날 병영 상한선인 60살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한 평민이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 로마노 광장에서 군중들의 눈길을 끌게 됩니다. 이 비참한 사람은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조국 로마를 지켰고요. 한때는 백인대장까지도 지냈는데 농토가 전쟁터가 되는 바람에 농토도 집도 다 불타고 가축은 도둑맞고 다시 재산을 일구기 위하여 빚을 졌는데요. 이자도 비싸고 수확도 없어서 빚을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의 소유물이 되어가지고 노예보다 더 혹사당하는 농노의 신세가 되었다고 호소하게 됩니다. 노인의 몸뚱이는 전사였음을 보여주는 칼자국 외에 채찍에 맞은 자국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로마는 시민이 군인인 나라입니다. 이 비참한 노인의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군중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원로원으로 몰려가서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오직 잘못이 있다면 조국 로마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밖에 없다고 시위하게 됩니다. 이런 혁명 전야의 분위기가 로마 귀족과 평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평민들은 정치적, 경제적인 불만이 분쟁의 도화선이 되면서 귀족과 시민, 즉 평민은 200년가량 긴 투쟁을 하게 됩니다. 평민권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민간 제도와 평민의 결성입니다. 로마는 전쟁이 많아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평민들이었는데요. 정작 혜택을 누리는 것은 모두 귀족이 누리게 됩니다. 공화정으로 전환하고 한 15년쯤부터 평민들은 성산사건, 즉 일종의 군대 파업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요구와 불만을 관찰해 나가게 됩니다. 성산사건은 평민들의 군대 소집을 거부한 집단 파업입니다. 기원전 494년 평민들은 로마에서 5km 떨어진 성산에서 농성을 벌여 평민들만의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당황한 원로원이 양보하에서 협정을 맺으면서 호민간 제도와 평민의 결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호민간은 평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만든 관직인데요. 평민해를 주재하고요. 원로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소극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기는 1년이었고요. 2명으로 평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임무입니다. 호민간은 신체와 생명의 불가침이 있어서 누구라도 임기 중에 호의를 가하거나 방해하면 범죄로 여겼습니다. 평민회는 평민들의 권익단체입니다. 로마의 평민들도 당시 여러 가지 종류의 민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투표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민회 중에 평민들만의 모임인 평민회는 성산 철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12표법입니다. 기원전 450년에 제정된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고요. 중장보병으로 참여한 평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권리를 법률로 보호한 것이 12표법입니다. 당시 평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불문의 관습에 의거하여 귀족들에 의해서 내려지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자의적인 법에서, 즉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점에서는 혁명적이었지만은 귀족층이 주도권을 잡고 제정하였고요. 그래서 결코 구습을 개혁하거나 자유롭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민들에게는 중요한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의 소유물로 농노의 신세가 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거나 가혹한 채무법이나 귀족과 평민과의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평민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고요. 단체 파업 항쟁이 다시 전개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12표법은 포로 로마노 한 켠에 한 항목씩 동판에 새겨져서 시장에 공시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이고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어렸을 때 이것을 애창가요로 즐겨 불렸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BC 4세기경에 켈트족의 공격을 받았을 때 12표법의 원본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리키뉴스법입니다. 기원전 390년에 잔인하고 야만족인 켈트족이 로마로 침략해 왔습니다. 야만족의 로마 점령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켈트족을 피해 언덕에 올라간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살인과 약탈이 습성이 이 야만족들이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고 강간하고 노예로 삼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귀족과 평민의 갈등으로 평민들이 집단 파업 중이어가지고 로마시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로마는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파괴됩니다. 야만족이 로마인들을 살해하고 시체를 수도관에 넣는 바람에 오염된 물을 마시고 전염병이 퍼져서 켈트족은 7개월 후에 로마인들이 제시한 합의금 300kg의 금을 받고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로마는 그들이 떠난 이후 40년간 집중적인 복구 작업을 한 후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귀족과 평민이 계급 갈등을 했기 때문임을 깨닫고 기원전 367년에 평민의 갈등을 해결할 리키우니우스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관직을 평민에게 개방하게 됩니다. 로마 최고의 관직인 집정관 2명 중에 1명을 평민으로 선출함으로써 귀족과 평민이 하나가 됩니다. 로마의 리더자들은 일치단결의 중요함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 결과 로마에서는 실력이 문제가 될 뿐 귀족이냐 평민이냐의 출신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귀족의 특권도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네 번째, 평민권의 신장 호르텐시우스법입니다. 기원전 287년 평민회의 결정이 원로원의 결정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 법률로 인정하는 법인데요. 공화정 시기의 귀족과 평민 사이에 신분투쟁이 법제상으로는 종결되게 됩니다. 귀족들만의 특권이었던 원로원마저 개방되었고요. 호민관으로 임기를 마치면 원로원 의석이 주어지게 되어 평민들의 사회 지도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공화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공업 발달로 중장 보병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정치를 요구하면서 평민들이 지속적인 권리 신장을 하게 돼서 귀족적 공화정에서 점진적으로 민주적 공화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공화정이라는 것은 집정관과 원로원, 귀족이죠. 호민관과 민의 평민입니다. 이 두 세력 간의 권력의 분리와 상호 견제 그리고 균형에 중점을 둔 복합적인 정치체제였습니다. 200여 년간 이 신분투쟁의 결과 귀족과 평민 모두 다 같은 로마 시민이라는 일체감을 가지고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공화정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요. 중장보병으로 군사적인 힘을 기르면서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호에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흔들리는 공화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